안녕하세요 표현둥이들. 표현학교 요장 길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의 3월 13일 지정도서 모임 1부입니다. 이번 지정도서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 그리고 아주 오묘한 느낌을 가지는 책이었는데요. 온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영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요. 밑에 링크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정도서 할 때는 개인적으로 서평,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민님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정민님 채팅을 너무 많이 치고 계셔서. 네, 저는 이 책이 네. 이제 정확히 작가가 뭘 말하려고 했을까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긴 했어요.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유명한 책이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좀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손을 대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되게 술술 잘 읽히는 책이어서 너무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하다. 네, 영애도 이상하고 영애의 형부죠. 네. 그림 그리시는 그분도 되게 이상하고 네. 또 언니는 저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일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뭔가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네. 각 파트마다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 형부 맞죠? 네네, 형부. 영애의 형부가 그런 육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예술에 대한 뭔가 자기만의 뚜렷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영애한테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찍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 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네, 인상 깊었어요. 약간 그 장면이 뭔가 식물의 교배처럼 약간 네. 서술이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제일 감명 깊었다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셨나요? 혹시?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선 그러면 그 짓은 나쁜 짓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둘의 그런 네네.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네. 뭐지? 뭐 하는 약간 이런 생각? 뭐 하는 거지? 약간. 네.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좀 약간 오싹했어요, 저는. 오싹한 느낌이 드셨군요. 네. 저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읽을 때는 되게 오묘하게 정말 쑥쑥 잘 읽혔는데 네. 읽고 나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나와는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른 공간에 네. 막 있다가 허우적대면서 있다가 갑자기 현실 세계로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 오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정민님은 네. 그냥 어려운 책으로만 좀 인지가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이상한 책이에요. 아, 이상한 책이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 이상한 책? 다 읽고 났을 때 약간 소름 돋는 그런 기분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 소름 돋는 기분. 네. 아,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저기 지영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영님. 지영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네.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고 나서 그 내용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소설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사실들이 되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막 그 소설은 정말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페이지가 넘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족 간의 모습이라던가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편했어요. 네. 이게 맨부커 상이라는 상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이라고 하는데 되게 그러면 지영님은 인상 깊었던 게 제일 어디세요? 우선 제가 지금 영국 그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먼저 네. 생각나는 게 여기 영국 분들도 약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채식을 많이 하시나요? 좀 네. 빈정된다고 풍자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머가 좀 많이 발달돼 있고, 좀 풍자적이고, 현실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이 책이 이 영국에서 좀 어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약간 이제 보면 되게 어둡기도 하지만, 네. 현실 풍자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인상적인 부분이요. 네.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이제 형부가 이제 영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상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욕망?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좀 그게 거부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강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정민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으로까지 다가오셨군요. 그러셨군요.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지정도서 잘못 골랐다. 왜요? 읽고 나서 되게 저도 뭔가 정의를 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
세 사람의 시선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남편의 완전 1인칭 네. 시점이고 두 번째는 형부 대 그 뭐라 해야 될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네. 형부의 시선으로 많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언니의 시선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도 없고 답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원래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걸까? 뭐 하여튼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 소설이 그러니까 무슨 일반 자기 개발 도서 이런 것처럼 뭔가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의 내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사람의 그런 욕망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의 한 단면, 네. 형부라는 인물도 그렇게까지 유약하지만 악한 네.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제 그런 도망치는 모습도 나오고 네. 그런 인간들이 부딪힐 수 있는 한계, 절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부조리. 네. 부조리. 참 어렵네요. 그러면 저희 느낀 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각자 생각해오신 대화 나누고 싶으신 뭔가 질문을 하나씩 꺼내면서 또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영님부터 혹시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라든지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저 이거를 생각 못 해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정민님한테 토스하겠습니다. 정민님.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지영님이 네. 질문을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네. 한 거에 네. 완전 공감하십니까? 저도 네. 그러면 온도는 여기서. 근데 제가 하나 해볼게요. 네. 그냥 질문이라고 딱히 생각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마지막 부분 언니의 시선에서 쓰여진 그 글에서 네. 정신병원에 있는 영혜랑 이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영혜한테 이제 왜 밥을 안 먹냐, 밥을 먹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을 때 영혜가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네가 죽을까봐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다라고 언니가 얘기하니까 네. 영혜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어서 네. 이거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그런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저는 소름 끼쳤거든요. 이 영희한테는 죽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죽으면은 끝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영희는 죽는 게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영희한테 죽음의 의미는. 다시.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애는 식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기가 식물이 된다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영애는 약간 네. 그러면 그 영애가 비정상인 네. 걸까요? 정민님? 영애는 비정상인 걸까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엄청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처음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냥 영애가 뭔가 받아온 그런 상처들과 그런 게 제 영애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영애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네. 정상이란 뭘까요? 정상이란 네. 평범한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평범한 거. 네. 영애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애가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영애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네. 정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애가 그렇게 된 이유를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개가 끌려가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네. 것 자체도 네. 저희의 시선인 거고, 영애는 정말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정말 뭔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뭔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애 네.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나무가 네. 나무가 말을 한다고, 말을 걸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네.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무가 영애에게, 아니요,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그쵸. 다, 어, 너무 소름 돋아요. 네. 전 좀 이 소설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무서운 것 같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이 책 자체가 뭔가 이렇게 네. 계속 다크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네.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쯤에서 네. 지영님 한번 토스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지영님? 제가 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까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진짜 이 책이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인지 네.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불편하게만 받아들이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수상자라고 뭐라고 나왔지? 그 수상을 한 분들이 이 네. 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떤 그 가부장제에 대해서 거부를 한 여성의 어떤 이야기고, 그 여성이 그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을 그린 네. 파격적인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주인공 영애가 아빠 보면은 집에서 이제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니 네. 폭력 뛰더리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족들은 묵인을 하고 괜찮다, 그러니까 묵인을 하면서 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런 영애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또 다른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보면은 그쵸. 남편이 영애를 아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해서 무난해서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거부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영애 언니까지도 그런 면의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다른 식으로 표출하고 다른 식으로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고 넘어가거나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가부장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네. 어떻게 좀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네. 저희 또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가부장제. 근데 영애가 그렇게 된 게 가부장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영님은?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희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아버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편에게서 그런 느끼는 가부장적인 여성에 대해서, 영희가 중심이 되지 않잖아요. 네. 삶에서. 남편도 자신의 어떤 그냥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한 결혼이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 영애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런 영애는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느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부장제 때문에 뭔가 그렇게 됐다는 건 언니의 시선이었잖아요. 언니의 시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영애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조가 없고 갑자기 영애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억눌렀던 게 폭발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희가 이해 못하는 무엇 때문인지 어렵죠. 네. 저는 그게 주위에서 봤을 때는 남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아내가 어느 돌변해서 채식주의를 시작한다고 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지만 네. 영애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고. 그리고 영애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 달하면서 이제 느끼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결혼해서까지도 느꼈던 부분들, 네.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참지 못하고 거부를 하는 게 채식주의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생각을.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빠가 정말 영애를 때리는 장면이라던가, 거기서 보면은 영애가 그걸 더 이상 얼마나 참지 못하겠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손목을 긋잖아요. 되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영희한테는 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가 꿈꾸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영애는 약간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영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재밌네요. 약간 네 명을 다 한 번씩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영애는
과연 미친 걸까요? 네, 김만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부장제에 대해서? 저는 가부장제요. 가부장제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는 그 가부장제가 맞았기에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는 그 제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건 좋지만 그게 꼭 잘못됐다. 가부장제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에 둔다라는 그 말 자체에는, 크게 잘못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뭉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영예의 집회 같은 경우는 묘사되는 거 보면 네. 바람직하지 못한 가부장적인 집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폭력을 저지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의미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가부장제 문제점을 네. 다들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좋습니다. 또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 이쯤에서 정민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민님. 네, 네,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지정부서 토론. 그러게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부장제에 관해서죠. 네. 저도 음, 지영님이랑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부장제 자체가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잘못된 가부장제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영애가 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꼭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거에다가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족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고,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가족들도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말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지영님이래 영애가 그렇게 뭔가가 표출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지영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애가 그렇게 된 것은 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부장제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영애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채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뭐 채식이냐 다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같이 해줬다면? 채식을 동반해주면서? 네. 네. 그렇게 해줬다면 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에 대해서 영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줬다면 네.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이해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결국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삶에서
죽어간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하나를 이해해주는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렇게 이어지네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책을 읽으면 다 네. 각자의 시선, 다른 다양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정도서의 또 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영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거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통하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